혹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혈압약,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밤마다 잠을 설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치매는 안 걸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많아지시죠? 약을 먹어도 병원을 다녀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철 씨는 지난해 당뇨와 혈압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68세 김명숙 씨는 10년간 끌고 다니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71세 박민호 씨는 수면제 없이도 푹 자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3년 대한 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전거를 꾸준히 탄 사람들의 약 복용량이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논란의 결과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리 나이에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걷기 운동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실 이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자전거는 65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 없어지는 질병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자전거를 꼭 타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안전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오늘 당장 자전거를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첫째,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찌르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73세 이강철 씨의 말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매일 혈당 체크하느라 손가락 찌르기 힘드시죠? 식사 때마다 조심스러우신가요? 영국 당뇨병 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탄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24%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5년 이상 꾸준히 탄 사람들은 이 수치가 3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왜 자전거가 당뇨병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근육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큰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지요. 더 중요한 건 자전거 운동으로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낮추는 열쇠인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전거의 페달링 운동은 우리 몸에 적절한 강도의 자극을 줍니다. 걷기보다는 강하고 달리기보다는 부드러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인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들이 마치 작은 창고처럼 포도당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도 2~3시간 동안은 이 효과가 지속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씩만 타세요. 그리고 천천히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전 혈당 체크는 필수이고 저혈당에 대비해서 간식도 꼭 챙기세요. 자전거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넘어질 위험도 적은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69세 박인자 씨의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후 대퇴골 골절로 3달간 입원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기저귀를 차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항상 넘어질까 두려웠죠.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셋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20%는 심각한 골절이나 뇌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3년 서울대병원 노인의학학회의 연구 결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탄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놀랍게도 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자전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자전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65세 이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미세한 균형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뇌의 균형 담당 부위를 자극합니다. 일본 도쿄 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 운동은 하체 근력을 평균 31% 향상시키고 특히 낙상 방지에 중요한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의 반응 속도를 42%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는 넘어질 것 같을 때 빠르게 균형을 잡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세 교정 효과입니다. 노년기에 등이 굽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척추 주변 근육의 약화 때문인데
자전거의 페달링 동작에 코어 근육을 강화해 자세를 바로 잡아줍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자전거를 탄 어르신들의 보행 패턴이 10년 젊은 사람들의 패턴과 유사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2세 박상우 씨는 10년 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탔는데 지금은 동네 지도를 그릴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전거를 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47%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자전거 운동으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자전거가 치매 예방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자전거를 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마치 뇌에 신선한 산소가 가득 들어가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페달을 돌리면서 균형을 잡는 동작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는데 이곳은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도쿄 노인 이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는 걷기나 수영보다 더 효과적인 치매 예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과 뇌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너무 단순하고 수영은 주변을 살필 기회가 적지만 자전거는 전신 운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뇌를 자극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시면 됩니다. 혼자 타는 것보다는 둘이나 셋이 함께 타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타면 사회적 교류도 되고 뇌극도 더 커지니까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그 예방의 가장 즐거운 방법입니다. 넷째, 무릎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참 힘들었어요. 71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쪼그려 앉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관절이 안 좋은데 자전거를 타도 괜찮을까요? 놀랍게도 자전거는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관절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걷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중이 안장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발로 체중을 떠받치는 걷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페달을 돌리는 동작이 관절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무릎 관절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관절염 환자의 89%가 3개월 후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물 사용량도 평균 30% 줄일 수 있었지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시작하세요. 반드시 안장 높이를 조절하여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시고 저항을 가장 낮게 설정하고 5분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다음 날 다시 도전하세요. 자전거는 관절염 환자에게 특효약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이니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약부터 찾던 게 일상이었어요. 68세 황민수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나요? 혈압 수치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지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탄 고혈압 환자의 85%가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전거를 일주일에 3번 30분만 타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자전거가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혈관이 확장되고 탄력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는 것이죠. 특히 다리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자전거는 전신 순환을 촉진시켜 혈압 개선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편안한 속도로 시작하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타도 충분합니다. 등산이나 조깅처럼 숨이 차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즐기면서 타시면 됩니다.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조금씩 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6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6번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67세 장영애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드신가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수면 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수면제 없이도 평균 32분 더 빨리 잠들 수 있었고 깊은 잠의 시간이 27%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전거가 불면증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의 규칙적인 페달링 운동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켜줍니다. 마치 시계 태엽을 감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연광을 받게 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타는 자전거는 불면증 해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늦은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6시 이전입니다. 처음에는 15분만 타세요. 너무 격렬하게 타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타는 게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도 효과적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요.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으로 잠드는 것보다 운동으로 잠드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푹 잘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자전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난 운동 체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전거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실내 자전거로 기초 체력을 기르고 익숙해지면 야외 자전거로 나가보세요.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안전한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셋째, 규칙적으로 타세요. 일주일에 3일 정해진 시간에 타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 산책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마트에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해 보세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천천히 늘려가세요. 첫 주는 5분에서 10분, 둘째 주는 15분, 한 달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거리도 처음에는 집 주변 한 바퀴에서 시작해 조금씩 넓혀가세요. 다섯째, 강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줄이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경사가 있는 길은 피하거나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예쁜 꽃길이나 강가, 공원 등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타보세요. 풍경을 즐기며 타는 자전거는 운동이 아닌 여행이 됩니다.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실내 자전거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이라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바람을 맞으며 타는 자전거는 그 어떤 운동보다 상쾌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혹시 걱정되시나요? 나이 들어서 운동해도 소용 있을까? 벌써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